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 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있게 해설하는 박둥재 세계의 눈 17화입니다. 와. 제가 하는 건 참 오랜만인데 형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화, 2화는 박동진이 원래 했었다가 그 뒤로 언제 바꿨는데 그러면은 돌려가지고 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힘차게 하나 둘 셋. 흑해? 예, 흑해가 나왔어요. 터키 북쪽하고 흑해 사이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아까 보니까 뭐 조지아? 예. 뭐 어떤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은 터키 북쪽하고 흑해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포함해서 네. 카프카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카프카스? 예. 어.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의 조상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이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한참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래 원주민 켈트족 쫓아내고 정착을 다 해서 게르만족들이 라틴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카프카스 지역이 전통적으로 백인의 발원지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근데 현대 그 백인의 얼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처음 드러난 두들러지게 형질이 나타난 게 이 카프카스, 이 코카서스, 이 흑해 부근 지역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터키. 예, 터키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터키 얘기를 더 하죠. 터키는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고 네.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얘기 집중해 보자면 역시 저희가 하는 주제는 미국 반미 행보를 좀 얘기해 보죠. 터키는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한국전쟁에서 가장 먼저 뭐 참전했다면서 예. 형제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래 대대적으로 뭐 친미 국가였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터키는 일단 뭐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긴 하죠. 고구려하고 근처에 볼걸, 그 말갈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살았거든요. 바레라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사에. 네. 이 바레의 주된 민족 구성도 말갈인, 돌거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동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터키 조상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한 끝에 현재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바레 쪽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약간 친척 관계예요. 그 말갈족하고 돌걸족이.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희 얼굴 약간 동양인하고 비슷했을 건데, 네. 그래서 원래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많이 서로 피가 섞이다 보니까 현재 얼굴 자체는 백인화가 되었죠. 티르크족. 또 뭐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어쨌든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도 반도 국가예요, 터키도. 한반도도 반도죠. 근데 반도라고 하면 지정학적 요충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힘센 국가들이 여기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땅 뺏고 뭐 나쁜 짓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남북을 나뉘어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막 쩔쩔 매다 보니까 네. 뭐 개성공단 하지 말라, 뭐 금강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라고 쫄고 있잖아요. 네. 네, 터키는 지리적 이점, 반도 지형을 잘 살려가지고 미국에 아주 커다란 한 방을 날리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어떤 걸 날렸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녀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죠. 뭘 했습니까? 무기 15조 원어치 맞아. 구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왜 산 거야? 미국의 압박에 넘어간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어떤 최신의 뭐 스텔스기라고 뭐 전해지는 F-35. 그 2020년까지 적어도 40대를 도입하겠다. 터키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 중이었어요. 근데 우선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40대 이상을 뭐 도입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 한국의 뭐 자주 국방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뻥을 치시는데 이게 뭐 김종대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F-35 같은 경우는 수리나 운영 같은 게 전부 다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한국이 쓰는 무기, 전략 무기라고 우겨봤자 미국이 통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간단한 페인트 칠하려고 해도 뭐 일본으로 보내야 된다 했던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판문점 선언을 뒤로 역행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무산시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 되게 위험천만하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근데 미국에 맞서는 터키의 전략적 선택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미국이 F-35 좀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강매를 했는데 알아서 고민해 볼게 한 거죠. 하다가 러시아에서 더 좋은 무기, 좋은 전투기를 발견한 거예요. S-400이라고. 네. 보니까 더 좋아요. 러시아에서 내건 조건도 좋아요. 같이 뭐 러시아 기업하고 방산 기업하고 같이 이 제조 과정도 같이 보면서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S-400을 터키 자체의 군사 기술력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훨씬 좋네. 그렇죠. 왜냐 미국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네 거 해 하면서 던져놓고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신 통제하에 두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좋은 그치, 예. 기술 이전을 해주면 무조건 예. 그게 유리하지 않나요? 최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하면 미국은 예. 그거 뭐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사는 게 더 좋았겠네. 그쵸, 그거 사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이 원래 F-35를 사겠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에르도안 대통령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보니까 S-400이 더 좋아 보이니까 굳이 뭐 F-35 살 필요까지야 뭐 이러면서 자꾸 미국이 그렇게 하면 F-35 우리가 구입도 안 할 거다는 식으로 이렇게 배짱 있게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이 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막 강매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터키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딱히 말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협박 이런 거가 절절 매면 맬수록 힘이 세죠. 터키는 좀 다르게 해서 더 좋은 뭐 결과를 낳네요. 그래서 뭐 분석이 나오는 건 이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지역이 미군이 시리아 미군 철수도 하고 뭐 지금 중동에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유일하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어떤 터키가 그 거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 거점을 조금이라도 좀 붙여주려면 터키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는 그 점을 알고 꽉 쥐고 미국을 능숙하게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거가 경제적인 어떤 보복? 노무현 대통령도 뭐 신용 등급을 이렇게 낮춘다든가. 무디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터키는 예. 뭐 그런 일은 없었나? 있었죠. 아 그래요? 작년 때쯤인가 터키화가 리라화예요. 그걸 미국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한때 리라화가 폭락하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죠. 맞아. 그런데도 계속 터키는 배짱 있게 어쨌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란산 석유도 산다고 그러고. 이제는 박동진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예. 그럼 이번 주 주제는 무엇입니까?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예, 러시아가 또 나왔어요. 저 지난화에서 예고했던 대로 북러 정상회담이 됐네요. 예. 북러 정상회담이 뭐 언제 있었죠? 4월 25일에 있었죠. 블라디보스토크의 예. 대학교에서 했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약간 건너서 섬 루스키 섬이라는 곳에 극동 연방대학교 거기 중심 건물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북러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해야 됐나요? 잘 됐다고 보고요. 네. 성공한 회담이다. 앞으로 그 성공을 했다 못했다 이 평가는 앞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정상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예. 어떤 발언들이 있길래? 제가 인상 깊게 꼽은 발언은 네. 푸틴 대통령의 말이에요. 특별히 북의 속담이 우리 민족의 속담이죠. 그렇죠. 예, 우리 민족의 속담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네.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힘을 합치면 산도 예. 옮길 수 있다. 이게 뭔 뜻이냐? 미국에 겨누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이 뭐 대북 제재 이행 강조하고 세계 뭐 유엔도 자기 멋대로 좌우한다고 뭐 얘기를 이렇게 행동을 막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공고해 보이는 패권도 북러가 제대로 공조를 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런 약간 비유적인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대등한 북러 관계를 토대로 같이 미국에 맞서서 이 동북아시아를 평화롭게 잘 갖고 보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힘을 합치자는 얘기와 그러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화답을 했죠. 만찬장 그 자리에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처음 있는 정상회담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좀 돌아보면 재밌는 게 러시아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보챘어요. 보채자고 하는 게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작년에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계속 했어요. 러시아도 말이 처음부터 나왔단 말이죠. 러시아의 상원의장이나 그런 국회 어떤 사절 같은 사람들이 작년에 좀 활발하게 북을 오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과의 협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좋은 얘기도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올해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가 오갔고 그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오갔다는 얘기도 보도에 떴는데 그런 북러 양측 간의 긴밀한 과정을 거쳐서 4월 25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작년에 있으면서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로 보면은 예. 정상회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가 지지를 해주는 이런 예.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걸 약간 대외적으로 대변한다고 알려진 조선신부가 있잖아요. 그 네.
제일본 조선 총연합회 기관지 네. 조선신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 도검을 진 전략적 동반자 사이다. 두 국가가. 도검을 진 전략적 예. 동반자. 예. 네, 이건 뭐 무슨 말입니까? 도검이라고 하면은 흔히 언론 보도에서는 장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장검이라고 알 수 없어요. 장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창검 길까 장검이지. 다릅니다. 아, 왜 그래요? 검은 탄검 장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검 같은 경우는 약 이렇게 양날이 이렇게 되는 걸 뭐 검이라고 하는데 흔히 네. 도는 그냥 양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모양을 볼 수가 없는데.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네. 검은 양날, 도는 한 날인데 음. 그 푸틴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쓱 보다가 다는 안 읽어봤으니까 그게 검인지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신문에서 정확히 표현을 한 거예요. 도검이라고 하면은 날부지 전반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도하고 공합쳐서.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검이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도검은 서로 주고받았다는 건데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제 도검을 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선 도검을 전해주고 했었던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오간 두 정상의 대화가 또 흥미로운 거죠. 뭐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은 러시아의 풍습엔 칼을 들 때는 아기를 품지 않았다는 뜻에서 돈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조그만 동전을 건넨 장면도 포착이 됐죠. 근데 아기를 품지 않았다는 발언을 또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바로 앞서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네. 뭐 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미국의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로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했어요. 미국의 비선의적인 태도, 악의적인 태도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지금 안 좋다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러시아는 악의를 품지 않았다 미국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북의 힘이 되겠다, 돕겠다,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또 이 도검, 이 검이라고 하는 건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조선 도검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라고 하는 게 특히 각 국가의 정상들이 하는 발언, 행동 하나하나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해석을 다 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해석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약간 고차원적인 검,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한 반미 전선을 꾸리겠다. 절대 끊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검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군사력, 그냥 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경제력이든 나라 전반의 국력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악의를 품지 않고 예. 우호적이다. 또 얘기가 나온 건 이런 거죠. 아마 조선신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네. 이 북러 정상회담은 미국의 외교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 북러 정상회담은 다극화 체제의 시작이다. 라고 못을 아예 박았습니다. 다극화 체제의 시작이다. 예. 흔히 저희가 양극화 정치학 용어에 양극 체제가 있고 다극 체제가 있어요. 일극 체제도 있고 양극 체제는 쉽게 말하면 미소 냉전 시기 두 초강 대국이 있었던 상태고 일극 체제는 미국 같은 초강 대국의 깡패짓 하는 체제고 다극화 체제는 각 지역의 어떤 전략 국가, 약간 강국들이 뭐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뭐 북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등한 힘을 형성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주고받는다. 이게 다극화 체제입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 다극화 체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첫 출발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의미가 깊어요. 이거 거의 처음 부분 발언 같아요. 저는 다극화 체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직접적 발언 자체. 소수의 강대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시대였다면 예. 앞으로는 각 나라들이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세계 국제 질서를 꾸려나가는 뭐 이런 예. 시대. 그렇게 보면 사실 예전과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이 좀 드네. 새로운 체제? 그쵸. 그래서 뭐 아까 소개해주신 푸틴 대통령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예. 힘을 합쳐서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옮겨보자. 그쵸.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 북러 정상회담이 성공에 훨씬 가깝고 양국 관계가 대등하고 우호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을 그 검은 미국을 함께 겨누고 있다. 에잇하고 이렇게. 그런 거죠. 동강 배이지 않게 미국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또 보고 싶은 게 역시 어김없이 한국에선 가짜 뉴스가 판쳤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어떤 거를 좀 보셨습니까? 키워드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세제 보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기싸움. 예. 기싸움 얘기 먼저 해주시죠. 제가 SBS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SBS 등에서 양국이 기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상회담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만나는 시간이 1시였는데 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이 가뜩이 유명한데 30분 늦고, 근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30분 더 늦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약간 몰고 갔죠. 이건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진짜 뉴스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짜 뉴스는 러시아 크렘린, 러시아 그 대통령궁에서 밝힌 거는 네. 두 정상은 1시에서 2시쯤에 만날 거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만날 건지 특정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뭐 SBS 같은 언론은 1시라고 기준을 딱 잡고, 그 1시 기준으로 보면 늦었으니까 지각. 근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30분 더 늦었으니까 또 지각. 이들 봐도 사이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발표한 거하고도 완전 어긋나는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1시에 만난다고 보도한 이 근거가 뭐예요? 어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래? 하고 한 거예요. 뭐 공식 발표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네? 1시라고 하는 게. 예, 뭐 떠도는 뭐 그런 얘기였. 소문에 따르면. 예. 그리고 사이도 되게 좋은 게 드러났어요. 악수도 20초 넘게 했어요. 자체가 원래 푸틴 대통령이 그러지가 않거든요. 국제 무대에서 보면 특히 독일, 일본, 미국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4시간 15분은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4시간 15분? 예. 네. 지각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건데, 아, 너무 많이 늦었는데? 독일하고 사이가 좀 껄끄러운 게 좀 얽혀 있어요. 가스관 연결,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견제를 자꾸 막히고 하면서 약간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좀 확실하게 좀 단단히 좀 해라라고 하면서 펀치 날린 거예요. 네. 근데 심각한 외교적 결례예요. 뿌릴 리가 없죠. 그쵸. 알면서도 국제사회에 메시지 던진 겁니다. 그쵸. 러시아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 일본 그 아베 총리하고도 뭐 쿠릴 열도, 이 홋카이도 북쪽하고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쪽에 있는 그 열도를 이 러시아 땅이니 뭐 일본 땅이니서 영토 분쟁 그런 게 있는데, 그 관련 정상회담 한 자리에 또 거의 1시간 그 지각을 한 거죠.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다. 까불지 마 이런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 1시간 기다리겠죠. 또.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났을 때는 오히려 먼저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죠. 이거는 양국이 지금은 군사 동맹급의 관계다. 엄청 끈끈한 관계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게 딱 드러난 거죠. 중국은 명백히 우리 편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국가다. 근데 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 때보다 더 30분이라는 시간을 먼저 기다리게 된 거니까 오히려 그보다도 더 대등한 그 이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다, 극진하게 예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하고 이런 거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대상에게는 늦게 나오는 걸로 메시지 전달하고, 예.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대상에게는 그런 결례를 범한 적이 없다고 봐도 지각대장이라는 거는 서방 국가들, 맞아요. 러시아와 적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생각이 들어요. 회담 시간이 사실 1시에서 2시쯤 만나자라고 약속을 보통 잡진 않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아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상회담 날 지금 해가지고 동시베리아 지역에 네. 큰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연방인데 네. 그중에 치타 공화국이라고 있대요. 어. 연방 중에 네. 한. 그래서 아주 큰 불이 났는데, 그 정상회담 그 오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급하게 회의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니까 좀만 늦추자라고 하면 사정을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애써서 시간을 먼저 내서 일찍 기다렸다는 그 자체를 봐야 한다. 그게 사실이고 진짜 팩트 뉴스다 라는 거죠. 기싸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있었고,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체제 보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북이 뭐 비핵화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이거 가짜 뉴스예요. 이거 가짜 뉴스다? 예. 진짜 뉴스는 뭡니까? 일단 체제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지는 북한은 자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북한의 입장을 말해준 거예요. 대신 해서. 체제 보장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흔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체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본주의가 있고 뭐 공산주의가 있다고 하면 체제 보장, 북의 사회주의는 안 좋아,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준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둬놓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체제란 말 단어 자체도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지만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을 많이 본다 이러면은 예. 독재 체제를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도로 체제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쓴 말은 주권 그리고 예. 안전. 뭐 더 넘어가서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른바 그 비핵화 여론 입출 내세운 게 북하고 러시아가 비핵화 합의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도 언론의 시각하고 러시아와 북의 시각은 또 다른 거죠. 북한이 얘기한 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예요. 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러시아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도 입장이 같다. 북한도 이건 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희망하고 태도를 취하면 당연히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도 입장이 같다는 건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도 핵 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도망갔어요. 깨고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핵무기가 없어져야 하는 그 완전한 비핵화가 진짜 세계 평화를 이루어진다. 근데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잖아. 그렇게 미국을 견제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고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이름만 바꾸고 달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F-35도 얘기했는데 아까 네. 그런 게 한반도에 위험천만하게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봐도 이게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냐. 그 미국이 먼저 그 상응 조치로서 그런 것들을 물리고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제서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언론들에서는 푸틴이 미국과 입장이 같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 입장인 것처럼 예. 보도를 했다. 예.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전문을 어쨌든 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신중하고 공정하고 예. 올바르게 사실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푸틴에 대해서 뭔가 거칠고 난폭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긴 한데 다른 기억 안 나지만 뭐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안전보장도 되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일단 양국 간에 뭐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예.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신뢰 예. 구축해야 된다. 육자회담 관련해서도 사실 푸틴이 육자회담 하자고 제안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사실 푸틴이 이야기한 거는 미국과 한국이 보장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북한이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걸로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그걸로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럴 경우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뭐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 보면 뭐 양국 간에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꽤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 얘기 중에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여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잘 해나가기 위한 방도를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경제협력이죠. 이 동북아시아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이건 벌써 속도 있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거다. 동로정상회담 후에? 예, 바로 직후에 바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얘기가 있었던가요? 뭐 그런 경제 합의가 뭐 없었다면서 우선 이 알렉산드르 코질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어려워. 코질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에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핫산 그 블라디보스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같이 행렬에 있어서 악수까지 같이 한 사람이에요. 아, 그 이번에 예, 네. 그 극동개발 이쪽 동북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전진 배치를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시킨 겁니다. 이 분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앞서서 5월 초에 빠르죠. 네. 북에 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5월 시작했는데 예, 이제 그쵸. 북한 얼마 뒤에, 시작했네. 예. 근데 그게 가는 목적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네.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을 찾는다. 합의가 있었다는 거, 구체적 합의가. 그러네. 얘기가 안 나왔던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명백히 써있네 합의. 근데 펜을 숨겨두는 게 나중에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굳이 합의문을 발표할 이유도 사실 없긴 해.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평양에 살고 계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가 하나하나 나오고 분명히 뭐 전해지고 있는 건 두만강이 국경지대잖아요. 네. 이 하고 러시아하고 교랑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원활한 물자가 오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물자가 오가고 뭐 경제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고되는 대목이죠. 경제 협력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는 준비 뭐 예. 이런 과정에서 협력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안 하는 게 북한인가 미국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거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제재를 뚫어나가겠다. 러시아가 내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 보고.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유엔에서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에 네. 시진핑 주석하고 1대1로 정상회담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유엔 안보리를 위해서 부과되는 일방적인 제재는 가장 위험한 형태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제재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아예 지적을 한 거예요. 아까 푸틴 대통령이 되게 신중하다 전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약간 노련한 게 좀 보이는 게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합의 틀을 깨지 않아. 근데 그걸 오히려 깨고 있는 건 미국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면서 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밟아 나갈 것이다.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푸틴 대통령이 좀 국제사회 질서 자체가 미국에 이제 좌우되면서 전횡을 부리고 있었는데 공정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미국이 유엔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예.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6월 해가지고 미국이 보면 쟤들 뭐 하는 거야 할 정도의 경제력이 어떤 성과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러시아와 북이 함께 추구하는 가스관 개발이나 철도 있기도 틀 넘어서는 뭔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과 러시아 사이에 뭐 경제 협력을 포함해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예. 뭐 타스 통신의 보도에 따라서도 뭐 예. 확인이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예. 또 푸틴 기자회견에 따르면 뭐 육자회담 얘기를 어쨌든 했어요. 예. 이건 좀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일단 육자회담 자체는 지난 2007년, 2008년에 깨졌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네. 북, 일본, 러시아, 중국, 뭐 남한, 미국 다 참가해가지고 한반도 주변 관계국 해가지고 육자회담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깨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계속 찬물을 끼얹으니까. 중국, 러시아, 남북한은 다 좀 평화를 좀 도모하자고 하는데 일본이 더해가지고 미일은 판을 깨고 흔드는 거죠.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이 말한 육자회담은 이거하고 정반대로 보여요. 어쨌든 미국은 북미 간 관계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얘기한 그 선 비핵화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어떻게든 악을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러시아나 중국같이 이제 힘도 좀 세고 북의 힘을 더하는 국가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미국에 맞서면 그게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도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육자회담 선호 안 해요. 양국 간, 북미 간 합의가 최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뜻은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거다. 북중러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일본, 거기 참 안 좋지만 미국과 일본에 따르는 한국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가지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육자회담 하면 진해 편이 더 많아, 북한이 불리할 거야 라고 판단해서 한 걸 텐데 예. 지금은 육자회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양자회담을 이제 추구하는 거는 예. 육자회담 하면 불리하다 예. 라고 뭐 생각이 든 걸 텐데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미국이 좀 고립됐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희가 아까 그 다국화 체제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뭔가 보이는 것 같다. 이 서서히. 확실히 북중러가 힘을 합쳐가지고 맞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네. 이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25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 다음날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네. 베이징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1대1로 정상회담 뭐 포럼 그런 게 있었습니다. 130국이 넘는 국가들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대성황을 이뤘다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심지어 참여했어요. 근데 미국은 참여 안 했죠. 그래서 딱 구도가 보이죠. 다국화 체제 구도가 보이는 건데, 1대1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지고 북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세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중국 국가 주석을 직접 찾아가지고 북중러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장면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중러 관계에서 구심점은 확실히 북한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된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또 1대1로 연설 그 24일에 나왔던 얘기가 또 있는데, 그게 대외 경제상이라는 분이 대체 1000번 만만 해봐도 우리 끄떡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1대1로와 극동 개발은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그렇죠.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의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새 질서를 꾸리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아 그 결과는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북아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거기에서 주요 고리에 북한이 있고 이랬을 때 미국이 제재를 해봤자 사멸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기조가 딱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북중러의 협력으로 대북제재 아무리 해도 CR도 안 먹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회담장에 끌려 나오지 않을까, 그 올해 말 안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그 어떤 표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에 작년과 올해를 살면서 예. 작년은 사실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 눈에 띄는 이벤트가 많이 보여서 아 세상이 변하는구나 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 느끼지 않는 조금 멀어 보이는 이런 북러 정상회담 예. 뭐 이런 데서 아 세상이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회담인가 실패한 회담인가 했을 때 북러 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이다. 앞으로 더 성공할 거다 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뭐 하십니까? 러시아에서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입니다.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한 얘기예요. TV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확장된 형태의 대화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을 받은 국가 원수임이 입증됐습니다. 현재 양국 간 협력 증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유엔의 제재와 기타 제약이 해제된 후 착수할 수 있는 양자간 사업이나 앞으로의 양자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 북러 정상회담이 과장 없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 이런 솔직하다고 전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에서는 굳이 그때도 안 보고 왜곡해가지고 북한 나쁘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재가 이제 풀렸어 라고 하면은 북한과 러시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사업을 논의를 했다는 거고, 예를 들면 가스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스관을 연결하려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려운 점은 뭔데 어떻게 이건 풀어나가면 되겠다라고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능력 아니면 전문성 이런 세부사항까지 알고 있는 장악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발언인 것 같으네요. 예. 이번 17화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주 18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